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국힘 당대표 한동훈이 될까 윤석열 김건희 운명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과 윤석열, 김건희의 갈등설이 계속 나왔던 그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 당대표에 한동훈이 출마하면서 파장을 지금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취했고, 최상병 특검은 국힘이 도리어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정치라는 것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죠. 네, 결국에는 영원한 적, 영원한 동지는 없다. 언제 또 손을 잡고 언제 또 돌아서고 등을 돌릴지 모르는 그러한 정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동훈 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윤석열, 김건희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 쪽에서 조국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많은 야당들이 그동안 억눌린, 억압된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운명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동훈 또한 차별화를 두는 듯 하면서 지금 본인이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또한 상당히 위험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레드팀을 만들겠다. 그 원희룡은 윤석열에 완전히 줄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원희룡 또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경원은 특검 수용하겠다는 한동훈의 순진한 발상이다라고 직격을 했는데, 나경원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도 이제 윤석열에게 당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도 지금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 아주 본인이 유연한, 그러면서 중립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 국힘의 아주 적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국민에게 큰 지지를 얻긴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사심이 없다, 적임자다, 총선 패배 반복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국민 주권 시대가 도래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고, 대만도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고 있는데, 이제는 이 정치꾼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국민들에게 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이 진짜로 사심이 없다라면 이런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그리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입법제, 이런 것들, 국민 주권 정치를 외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로 무너지고 있는데 계속 특검만 외치다가는 결국에는 이 정치꾼들도 국민들이 아주 강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한동훈은 당정관계 수평적으로 재정립한다, 대선 생각했다면 지금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은 여러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한동훈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어느 정도 이 당대표로서 유력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김건희, 윤석열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동훈도 결국에는 이제 정치 초보로서 그동안은 그냥 한동훈 신드롬에 의해서 덮여졌는데, 이제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정치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자 한동훈. 네,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원희룡.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해 가면서 결국에는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원희룡 쪽을 밀을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 강해지겠죠. 전에 우리가 전에 전대에서도 뭐 안철수가 눌리고 그리고 이준석이 그냥 쫓겨나가고 그리고 나경원이 위에서 힘으로 찍어버린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뭐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윤석열이 이제 지목한 그러한 사람이 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정황으로 할 텐데 그것 또한 상당히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상현은 최상병 특검하자는 한동훈 민주당 대표 출마한 줄 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우리가 주도해 나가면서 뭔가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만 큰 지지세를 얻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당정관계는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 뭐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말려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네, 윤상현은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대선으로 가라 당대표는 내가 적임이다 하면서 본인은 이제 이 대선에 뭐 사실 출마할 그런 어떤 지지력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 직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한동훈, 뭐 원희룡, 나경원, 이 지금 윤석열 아주 복잡한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방송 3+1법을 재발의한 그러한 정황이 되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이미 뭐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것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에서 한동훈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특검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산을 했는데 쉽게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당내 지지 세력들의 의견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그 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러한 한동훈의 모습인데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이 거센 민의를 거스릴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 또 국회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또 결의한다,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 아무리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한동훈도 동시에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앞으로의 상황을 점치고 있습니다.